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조금은 우중충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포모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장이 연초부터 흐름이 좀 로봇부터 해서 좀 괜찮은 추세를 만들고 있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꽤 괜찮은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주도주 종목들 등장도 많이 하고 테마도 좀 괜찮은 흐름에다가 연초 1월, 2월 지금 아직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신고가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손익비가 그 시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커요. 신고 이런 종목을 보면은 많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초보 때일수록 제일 많이 하는 게 와, 이거 신고가 여기서 그냥 잡고 오늘까지 며칠 한 1, 2주 끌고 왔으면 얼마야? 50%예요. 한 5일 정도만 버텼으면 50%야. 피롭틱스 어제 신고가 들고 와서 버텼으면 오늘 15%, 20%. 대동기어 오늘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끌고 왔으면은 10%. 전진건설로 이거 신고가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클로봇 신고가 올라올 때 14,000원에서 잡았어도 오늘까지 버텼으면 40%예요. 3일 만에. 이런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포모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시장이 특히 좀 강하게 가던 놈들이 좀 잘 가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모 온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 포모에 대한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건 있죠. 주식시장의 심리의 영향이 정말 커요. 주식시장은 이 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 확실히.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그 화폐 개념, 이 자산, 재산 이런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이제 좀 역으로 쫓기잖아요. 사실상 특히 없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줘요. 뇌동매매라는 거 괜히 생기는 거 아니죠. 뇌동 카지노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뇌동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포모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안 오겠죠. 그리고 주도주 잘 건드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래 했어도 못 건드리는 종목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오늘 막 제주 반도체 이런 거는 저는 오늘 매매를 얘는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기는 했는데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오늘 매매하기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좀 경험하다 보면은 나랑 상관없이 좋은 종목들 좀 혹은 내가 팔고서 더 치고 나가는 종목들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식을 1년을 했든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포모는 와요. 그 소외감은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소외감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받는데 중요한 게 포모는 포모대로 소외감 받은 건 소외감 받은 대로 어쩌겠어요. 다음 내가 잘하는 다음 스텝 다음 매매 내가 잘하는 매매를 다음 스텝 매매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반대로 대다수의 개인들 특히 초보분들은 소외감을 받는다. 포모 때문에 잘 해오던 매매 혹은 준비하던 매매를 다 집어던지고 매매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참여를 하면 그냥 딱 멘트 봤을 때 뭐죠? 뇌동매매랑 다를 게 없죠. 그럼 뇌동매매가 결과적으로 잘 갈까요? 못 갈까요? 쉽지 않아요. 이런 포모 때문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잘 가는 종목을 내가 선택을 했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오늘 막 30% 상한가를 갔죠. 하지만 이거 오늘 매매한 사람들 100명이 매매했으면 다 수익일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100명 중에 50% 이상은 이런 곳에서 손절치고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종목이 결과적으로 30%를 갔지만 이런 30% 상한가 가는 종목에서도 손절친 사람과 수익 본 사람이 나뉘어요. 피롭틱스 오늘
뭐 버티고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뭐 전고점 주변 다시 돌려준다거나 분할 매수 눌리면서 했으면 일단 뭐 탈출이든 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접근했다가 밀릴 때 손절치고 올라와서 돌파한다 접근해서 손절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상승을 크게 했어도 손절 막 이런 곳에서 손절치고 아 징그러워서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얘 하는데 돌파 나와가지고 어지럽고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매매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클로버 이 종목 이렇게 상승했어도 이 최고점에서 사가지고 이거 손절치고 뒤에 올려놔가지고 여기서 또 접근했다가 손절치고 또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준비하던 것들 다 집어던지고 매매를 하는 순간 내가 이런 재료에 대해서 아, 나 이 종목 좀 좋게 해봐. 나 이거 신고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동매매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 종목을 아, 나 진짜 이거 재료랑 해서 뭐 2만원 갈 것 같아. 해서 들어가더라도 이런 19,000원에서 사. 2만원 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뒤에 갔죠. 근데 이거 밀릴 때 손절치고 이런 매매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뇌동으로 들어간 순간 내가 생각한 매매 기준이 엄청 흔들려요. 그래서 소외감은 사실 저는 다 누구나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도 똑같아요. 스트레스에 내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이건 제 생각이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난 스트레스 안 받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는데 더 빨리 해소하는 사람과 해소 못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 사람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해소가 빠르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막 진짜 업무하다 보면 막 과부하 될 때 있잖아요. 나한테 세상 모든 업무가 지금 내 어깨에 막 눌리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또 다시 한숨 한번 쉬고 얼굴에 좀 찬물 뿌리고 정신 차리고 우선순위 세워서 하나씩 또 치우다 보면 또 어느새 업무 다 처리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모도 누구나 받는 거는 결국 주식하면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상승하는 종목을 다 맛보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는 소외감을 안 받겠죠. 하지만 매매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놓치는 종목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포모에 부여잡혀서 다음 내동매매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거대로 받아들여. 아 이거 놓쳤네. 좀 짜증나 사람이니까. 하지만 다음에 내가 잘하는 스텝으로 또 넘어가서 내가 잘하는 종목, 좋아 보이는 종목 뭐가 있을까? 다시 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전자라는 거예요. 후자는 대부분의 초보분들입니다. 그냥 포모 느끼니까 내가 잘하던 거, 내가 잘하는 것조차 까먹고서 다 집어던지고 막 참여할 결과는 당연히 좋을 확률이 낮겠죠. 우리는 그래서 주식하면서 전자가 돼야 돼요. 전자가. 포모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 많을 겁니다. 근데 포모 느껴서 결국 주식 매매에 득될 게 있나? 이게 핵심이에요. 포모를 느껴서 소외감에 막 사로잡혀서 막 매매를 어떻게든 해야 돼. 오늘 남들 다 주도주 막 정말 막 4-5개 등장하니까 어떻게든 수익 내야 돼. 맞아요. 그게 주도주가 등장했을 때 분명히 합을 내가 좀 노력을 더 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면은 그 뒤에 좀 장이 심심할 때도 그 수익금으로 좀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또 주도주 막 등장하는 장에서 계좌가 분명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퀀텀 점프하고 막 하는 것들 막 배수로 늘어나고 예수금 증가 이런 곳에서 비중 베팅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포모를 느껴서 결국 주식 매매에 득될 게 있냐 이미 느낀 순간 내가 놓친 건 놓친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나만 소외받는 느낌 주도주가 막 여기저기 막 다 등장하고 여러 개 등장하고 신나게 오르는데 내가 매매를 못했다면은 소외받는 느낌 포모 강하게 받죠. 근데 포모 받으면 뭐 한다? 우리는 뇌동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포모를 느꼈을 때 결국 좋은 방향이 뭐냐예요. 좋은 방향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좋은 방향을 뭐? 소외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동매매 막 매매 그냥 매매 근거 내 기준에도 안 맞는데 일단 베팅 때려 풀비중해 막 미수 써 이게 좋은 방향일까요? 거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독사가로 돌아올 때가 많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은 포모를 느끼더라도 그에 앞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이번 시장에서
소외된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재미를 못 봤더라도 놓친 이유를 복기를 하고 좀 찾아봐야 다음에 상승장, 뭐 주도주 생기는 장, 우리 주식시장 1년 할 거 아니잖아요. 반년 할 거 아니죠. 내일 그만둘 거 아니죠. 어차피 1년, 2년, 5년, 10년 주식시장 계속 열립니다. 이번 시장에서 내가 소외된 이유가 뭘까? 내가 매매를 못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연초부터 시장 좀 분위기 제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위기를 캐치 못했던 이유가 뭘까? 로봇을 필두로 좀 테마 분위기가 좋게 형성됐죠, 연초.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주도주급 종목들이 살짝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개, 두 개씩. 일주일이나 2주에 한 개씩 생겼어요, 연초에.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고, 내가 그거를 느슨하게 체크 못했던 부분, 그런 것도 복귀해보고, 혹은 최근 신고가 주도 종목들 더 치고 나가는 놈이 더 가죠. 신고가 올라온 녀석이 다음날 또 가요. 그런 트렌드 장세. 그리고 매번 하락 이후에 지수가 막 힘들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막 다 같이 죽는다, 주식시장 떠나야 된다 하고 나서 돌아올 때 항상 반복되는 장세. 근데 이걸 늦게 알아챘던 부분에 대한 복귀. 정확히 말하면은 트렌드를 늦게 알아챘을 거예요. 신고가 올라오고 그런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거. 그런 걸 늦게 알아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손절을 치더라도 그런 강한 종목에서 쳐야 하는데, 애초에 그런 종목 선정에 대해 기준이 없으니까 종목 선정을 못하거나, 혹은 종목 선정을 이거 진짜 내일 피로틱스 꼭 해봐야겠다, 와 이거 신고가 올라오고 돈도 많이 터지는 종목인데 움직일 때 끼 좋은데 해서 꼭 해봐야겠다 하는데, 종목 선정을 해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이거 매매 이거 높은 거 아니야? 지금 10%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 매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매매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에 못한 이유가 그거겠죠. 매매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매매 기준이 없고, 종목 선정 기준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 놓치고,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못한 이유는. 주식은 우선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수익 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선. 가장 우선 목적이에요. 가장 우선. 살면서 우선순위를 진짜 잘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뭐부터 처리할까? 주식은 우리가 화려하게 이것저것 다 매매하고서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가장 첫 순위는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년에 일단은 50만 원이든 100이든 1000이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야지. 1000만 원, 5000 벌어야지. 5000, 1억 벌어야지. 이렇게 가야지. 우선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1억. 나는 월 1억 찍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잘하는 거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매매 뻥뻥 하고서 잘하네? 그럼 나도 저거 해야지. 이렇게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내가 잘하는 매매부터 찾아야 합니다. 부터 찾아야 돼요. 지금 불장에서 수익 못 내는 사람들 중에, 일반 개인들 말고 지금 시장을 보면서 시장 보면서 이거 조만간 이제 뷔페 펼쳐진다, 눌림 자리 오면은 먹을 거 천지다 생각하는 눌림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눌림 매매 주력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이제 조만간 펼쳐진 뷔페가 지금 음식이 점점 깔리고 있는 거야. 앞에 준비가 되고 있어. 그럼 그거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장에서 수익을 크게 못 내요. 왜? 눌림 자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포모를 막 엄청나게 느낄까요? 그분들은 지금 장에서 수익을 못 내더라도 포모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눈앞에 음식이 하나씩 차려지고 있어. 세상 천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세상 천지의 수익 낼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있다. 이제 뷔페가 온다. 기다리면 돼. 이제 내가 잘하는 매매 구간 눌림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눌림 시황이든 뭐든 내가 잘하는 구간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불타는 장이 와야 좋은 종목들이 팍팍 생기고,
눌림해서 자기들도 매매하기 좋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불장에서 주도주 팍팍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겠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돌파 윗구간에서 매매를 좀 공부를 안 했거나 혹은 연습 공부 진짜 많이 해보고 실전 매매도 해봤는데 성향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아는 나만의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확연히 높은 나의 구간을 기다릴래. 내가 잘하는 구간 기다릴래. 남들 지금 뭐 수익 낼 때 나는 지금 못 벌어도 뒤에 눌림 오면은 나는 거기서 내가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매매 잘하고 지지고 복구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포모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구간,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를 더 기다리고 가다듬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승률 높은 확실한 자신만의 구간.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눌림 매매 기다리는 분들이 이런 주도주 막 등장하고 윗구간에서 매매 못한다고 주식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잘하는 자신의 장기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기가 아는 영역으로 오면 어떻겠어요? 그분들은 날라다니겠죠. 이제 눌림 막 나오고 만약 이 뒤에 뭐 지수 조정이 나오든 눌림이 나오면은 위에서 매매하다가 뭐 이제 손절 치거나 물려가지고 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자기가 기다렸던 구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다니겠죠. 무조건 상승하는 곳에서 수익 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지금 시장 매매 트렌드에 대해서 사람마다 지금 시장 매매 트렌드와 아직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혹은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UFC 막 진짜 격투를 막 진짜 내가 5년 10년 동안 정말 노력을 했어. 근데 결국에 뭐 반응 속도, 뭐 신경, 뭐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재능이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년 했다고 해서 무조건 UFC 뭐 1등하고 어디 분야에서 무조건 노력했다고 1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분명히 사람마다 타고나는 재능이라던가 센스, 감각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은 어차피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노력을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에요. 노력은 다 똑같이 진짜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해요. 근데 거기다가 재능의 차이로 갖다 이제 0.1%, 뭐 5등 안에 들어가냐, 3등 안에 들어가냐,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10년, 100년 노력을 해도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정말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면은 내가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 하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매매를 더 극대화시키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기가 내가 주식 초보야. 그럼 매매를 아예 모르고 처음이라면은 이것저것 모든 매매하면서 나랑 맞는 매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시장 경험이 이제 막 3년, 5년 지났어. 근데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매매를 다 하려고 해요. 분명 몇 년 동안 매매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던 매매랑 못하는 매매, 수익이 잘 나는 매매를 알거든요. 분명히 알아요. 스스로. 근데 손실 보는 매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하려고 해요.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잘하는 매매와 수익 나는 매매죠. 수익 나는 매매와 손실 나는 매매, 이거를 끝까지 계속 하는데 뭐에 좀 치중이 되냐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자신이 그 좀 취약한 부분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것도 있거든요. 콤플렉스 있는 부분을 계속 만진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심리 측에서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뭔가 콤플렉스를 스스로 좀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만지작하거나 그쪽을 힐끔힐끔 좀 본다거나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상하게 잘하는 매매랑 손실나는 매매가 있으면은
손실나는 매매에 계속 집중을 해요. 손실 보는 매매도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손실이 나면은 이제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진중하게 안 되는 이유들, 내가 좀 왜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해보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냐? 손실이 나는 매매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들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오기로 하고 있어요. 매매를 그냥 오기로 하게 돼요. 이거 지금 느끼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매매를 안 되면은 하루하루 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오기로 손실을 좀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는 개선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무슨 느낌이냐? 짜증나. 그냥 해. 이런 느낌으로 오기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근데 주식시장이랑 그렇게 싸우면 결국 누가 이겨요? 주식시장이 이깁니다. 계란으로 백날 바위에 던져도 깨지는 건 계란이에요. 오기로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오기로 주식을 하는 순간 망가져요.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날마다 손실이 나더라도 그 매매에 대해서 날마다 손실 나는 부분을 조금씩 하루에 한 발짝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면서 좀 걸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정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오기로 계속 박치기 하고 있는 건지. 주식은 결국 처음에는 다양한 매매를 좀 해보고 경험해 봐야 되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는 내가 분명히 잘하는 매매가 있고 그거를 주력으로 키워야 돼요.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주식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 수익 내는 지름길은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하는 매매가 있고 못하는 매매 하다 보면 알거든요. 못하는 매매 일단 과감하게 내려두고 잘하던 매매, 잘하는 매매, 나랑 좀 잘 맞는 매매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오기로 안 되는 거 계속 어떻게든 뚫어보겠다 라면은 개선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반복해서 손절 계속하면 우리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고 되나요? 안 되죠. 사람 머리에 열이 가득 차 있어. 막 불타고 있어. 막 날마다 손절 쳐서 짜증 막 최고조로 갔다가 누가 말 걸면은 화낼 정도로 예민해져 있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심리 상태에서 문제점 개선하면서 매매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뇌동매매 하는 거죠, 사실상. 머리에 열찬 상태에서 매매를 계속하면은 결국 그냥 스스로 내면 깎아먹을 뿐입니다. 그걸 멈춰야 하는데 누가 멈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나 수익 못 냈다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포모 오고 뇌동매매 하기보다는 놓친 점 등에 대해서 개선하고, 혹은 내가 잘하는 매매를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시그니처 핵심 매매가 좀 자리가 잡혀야, 그거 자리 잡히면 근데 다른 매매도 이제 조금씩 균형 있게 키울 수 있거든요. 애초에 중심을 잡아주는 자신만의 주력 매매가 없는데 오기로 이것저것 다 하는 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발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오기에 잡혀가지고 결국에 계좌랑 주식시장에 대한 열정을 깎아먹기만 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런 주도주들 이 분위기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당연히 봐야겠죠. 아직 흐름은 엄청 좋아요.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좀 수익 못 내거나 재미 못 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이런 주도주 종목들 안 생길까요? 이런 시장 또 와요. 주도주들 또 생겨요. 지금 매매 주도주 여기서 지금 이번 달 매매 잘 못했으니까 내일이라도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지금 당장 놓치지 말고 불꽃처럼 매매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시장 이런 상승 주도주들 놓친 이유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 조금씩 개선을 해 놓으면은 주식시장 하루 이틀 열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장 또 왔을 때 그때 가서 잘하시면 됩니다.
매번 반복돼요. 주식은 매번 반복돼요. 매년. 오늘이 주식시장 마지막 날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결국 스스로 여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여유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조급함은 주식시장에게 가장 맛있는 먹이일 뿐입니다. 편히 푹 쉬시면서 좀 리프레시하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